오늘 오전 여성가족부는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학교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후에는 이런 정책을 펴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개편하는 정부안이 발표됐습니다. 혼란과 우려가 나옵니다. EBS 뉴스는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현 여성가족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 성별 갈등, 인구 감소 및 가족 구조 변화, 노인 청소년 문제와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나오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관님,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신 건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너무 중대한 발표가 났습니다. 네, 오늘 그 질문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전격 발표가 됐는데 여성가족부가 폐지가 되네요. 장관님과는 사전 조율이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여성가족부 내부에 제가 6월 17일부터 전략 추진단을 만들어서 대통령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최근에 와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행정안전부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이것은 합의돼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발표된 개편안이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굉장히 하이라이트인데 바뀌는 내용을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업무 중에서 여성 고용은 고용부로 이관됩니다.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것은 고용부로 이관되고 나머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같이 가서 인구, 가족, 양성평등본부라고 새로 신설되는 곳으로 들어가고요. 그 안에는 여성가족부에서 가는 모든 업무와 더불어서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었던 인구, 그다음에 아동, 그다음에 저출산 관련된 정책, 노인까지도 다 같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그러니까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한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본부장의 그 지위는 장관과 차관 사이여서 국무회의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여하고 네. 그다음에 본부장도 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여성가족부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동은 복지부에,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에, 그렇죠. 네. 그다음에 돌봄과 보육도, 돌봄은 아이돌봄이는 여가부에, 그다음에 보육은 또 복지부에 있으면서 어떤 중복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좀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국민께 좀 더 잘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성 중심, 이름 자체가 여성가족부이기도 했지만 여성 중심의 어떤 정책에서 남녀 모두, 세대 모두가 함께 평등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어떤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공감도와 체감도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저희가 설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여성가족부의 그 주요 업무가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로 들어간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정책이 발표되기 불과 2시간 반 전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가부 장관으로서 장관님이 청소년 지원 대책을 발표하셨어요. 부처 이관 이후에도 이 정책이 연속성 보장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제 여성가족부가 이제 이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통과가 된다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업무를 주관해야 되는 이제 장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가면 이번에 발표한 정책이 저희가 교육부랑 논의를 많이 한 부분인데 빠진 게 아동에 대한 거예요. 네. 아동이 복지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청소년 부분에서 아동 정책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아동 학대나 아동에 대한 보호, 아동의 활동 이런 것까지도 더 들어가서 오늘 발표한 교육부하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관련된 정책 더하기 복지부가 하는 어떤 아동 파트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폭넓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연히 이관되고 더하기 더 플러스가 되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지속해왔던 여성가족부의 정책들, 이건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그 부분은 이제 다 그 만드는 본부로 들어가서 그 본부에서 예를 든다면 이제 양성평등에 대한 이제 평등에 대한 업무 같은 부분은 이제 새롭게 되는 부분은 노인
저희가 노인 가구 빈곤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성 노인 가구들이 더 빈곤하세요. 평균적으로. 그럼 여성 노인에 대한 어떤 빈곤 문제에 대해서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또 생기고, 그다음에 장애인 부분도 여성가족부가 다루지 않았었는데 또 네. 여성 장애인 문제라든가 또 남성 장애인 문제, 그러니까 좀 더 양성평등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업무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애 주기적으로 모든 아주 어린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에 대한 어떤 가족이라는 컨셉 안에 다 담아내기 때문에 양성평등 업무가 보는 그 시각도 굉장히 폭넓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장관님 하신 말씀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보자면 여성가족부의 이런 주요 정책들이 그대로 또는 확대돼서 복지부로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여가부를 폐지해야 하느냐 뭐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폐지까지 하고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 첫 번째는 제 4개월 좀 넘는 경험으로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이 대상 중심 여성, 청소년 가족이다 보니 어떤 주요한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다른 주무부처랑 계속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인프라가 굉장히 보건복지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산을 100조를, 저희는 1조 5천억이고 네. 보건복지부는 100조의 예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그런 어떤 인프라가 있는 곳으로 갔을 때는 훨씬 더 일을 하기가 더 편하고,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우리 아이들 중에 아동 성폭력 같은 경우 있을 때 해바라기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병원에 다 설치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성가족부가 그 해바라기 센터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위탁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병원들이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이걸 설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건복지부로 간다고 하면 그 안에 보건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훨씬 더 협력을 하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좋아지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서 굳이 이거를 또 합쳐서 일로 빼는 그런 것보다는 큰 부처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그 줄기를 잘 잡고 본부장이 전문성도 갖고, 그다음에 본부장이라는 것은 차관과 다르게 독립성도 있습니다. 독립성도 있고 그 안에서 1차관과 2차관이 하는 그 일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장관의 지휘도 받지만 또한 독립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따로 나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달 체계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당초 저희가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학교 안팎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또 뭘까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 청소년들이 우울한 부분도, 네. 우울감이나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리불안도 많아졌고, 또 그다음에 학교 교과 활동도 어려웠지만 사실 청소년 활동 이런 부분도 굉장히 침체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저희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학교 안에 있는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이 이제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학생들 다 똑같이 차별받지 않고 다 보호되고 다 진로를 개척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정책은 크게 4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청소년의 학교 안팎 활동을 좀 연결하기 위해서 고교 학점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교과 과정과 우리 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활동을 직접 연계하는, 그래서 연계를 좀 강화하는 교과 과정 내에서 그런 활동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업 중단한 청소년들 중에서 고등학교는 정보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보 연계 법을 통과를 시켜서 국회를 통해서 학교를 중단할 때는 학교 밖 저희 청소년 센터, 꿈들이 센터로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게 하면은 많은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각지대를 없애는 거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청소년이 학교 안에도 있고 학교 바깥에도 있는데 우울한 친구도 있고 다양한 네. 어떤 가족의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때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그거를 좀 허브로 해서 상담과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를 하자. 그러니까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하나의 어떤 허브에서 다 같이 도와주자, 그런 부분이고, 마지막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모든 지방 교육청들과 지금 교육청들과 MOU를 맺고 있고, 또 광역 도지사님들하고도 MOU를 맺고 있어서 업무 협약을 통해서 그 더 넓은 학교 어떤 그런 식으로 좀 네. 가보자, 이런 것들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특히나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요, 청소년들의 우울감이나 뭐 극단적 선택 이런 비율이 참 높아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이것도 좀 기존과는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저희가 모든 그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걸 허브 기능을 한다는 말씀을 드려서 네. 학교 안에 청소년도 글로 연결을 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연결해서 거기서 어떤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청소년 디딤센터라고 좀 장기 숙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뭐 인터넷 문제라든가 뭐 그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 자해, 뭐 자살 뭐 이런 거 관련된 클리닉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학교랑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처럼 그 운영이 돼서 거기에 나오면 출결이 다 되고 그 연결이 되도록 하는 학교랑,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굉장히 교육부랑 많이 논의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교 안팎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게 또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지 싶습니다. 장관님, 그동안 우리 여성가족부가 추진해온 일이 적지 않습니다. 청소년,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업무가 참 많았죠. 그만큼 우려도 크고, 오늘 장관님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가 또 이런 우려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우려 안 가지시고, 그러니까 새 정부가 내놓은 이 정부 조직 개편안의 많은 장점들을 국민께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